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포츠 지도사 2급 스포츠 심리학 출제 내용을 어, 급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5월 1일 일요일 밤에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려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예, 그 공부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스포츠와 심리적 요인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 영향, 이런 걸 살피는 학문이죠. 그래서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스포츠나 운동 수행이 개인과 팀의 심리적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학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학문으로 운동 제어와 운동 학습, 그리고 운동 발달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기억하냐면은, 야,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맨날 여러분 어렸을 때 듣던 소리고, 지금 이제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하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그러니까 제어, 제발이니까 제어와 발달이죠. 제발. 학습이 공부니까 제발 공부 좀 해라. 제발 학습해라. 제어, 발달, 학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 처방과 함께 네 개 중에 어떤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강화와 처벌이 있는데, 강화는 어떠한 것을 더하게 만드는 거고요. 처벌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벌을 줘서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정적이 있고 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리고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정적 강화라는 거는 바람직한 자극을 제공해서 행동을 더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서 정리를 더 하게 만드는, 어우 정리 잘했다, 야, 너 누가 했냐, 어우 참 잘했네, 이런 거 정적 강화고요. 부적 강화라는 거는 이제 피하고 싶은 자극물을 사라지게 해서 행동 빈도의 변화를 노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좀 치워라, 좀 더럽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아유 내가 저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치워야지, 뭐 이래서 이런 거 이제 그 부적 강화고요. 정적 처벌은 특정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거, 거짓말하면 회초리 때린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부적 처벌은 자극을 제거하여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이제 예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경기장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폭력 정도에 따라 출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이제 말이 있다고 치면은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 네 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실제 시험 문제니까 한번 맞춰보시고, 혹시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기장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폭력 정도에 따라 출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이것은 이 위에 네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정답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링겔만의 줄다리기 실험.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 무슨 실험이냐면은 그 줄다리기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걸. 그래서 이제 줄다리기를 할 때, 이게 이제 팀 스포츠니까 개인이 그 팀에 참가하잖아요. 근데 이 줄을 당기는 힘이 혼자 할 때, 그리고 두 명이 할 때, 그리고 여덟 명이 할 때 다 재본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센가, 어떤 경우에. 자, 그랬더니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여덟 명이 할 때 가장 적고, 그 개인의 힘이 혼자 할 때 제일 세게 잡아당기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뭘 알게 됐냐면은, 집단 속에서 속해 있는 개인은 노력 없이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럿이 있으니까 묻어가면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명이서 줄다리기를 한다 그러면은 한 명이 열심히 안 하면 티가 확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을 먹겠죠. 지면은 너 때문에 졌잖아 이렇게 그 비난을 받을 텐데 8명, 뭐 10명, 20명 이렇게 되면은 누구 때문에 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내가 열심히 안 했어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부르는 용어가 사회적 태만 이렇게 불러요. 소셜 로핑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뭐 티도 안 나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죠. 동기가 떨어져요. 동기의 손실 예, 이렇게 부릅니다. 모티베이셔널 로스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사회적 태만이나 뭐 동기의 손실이 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할당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집단으로 있을 때 그 한 사람 개인은 대부분 동료에게 의존해서 자기의 힘을 아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 내가 이거 이 힘은 뒀다가 나를 위해 써야지. 뭐 이렇게 예. 자신의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저장한다. 다른 말로 할당한다. 그래서 할당 전략이라고 불러요. 예.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최소화 전략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 뭐냐면은 이왕 뭐 하는 거 그냥 뭐 나는 뭐 최소한의 힘만 들이지 뭐 이런 겁니다. 이기고 싶긴 한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싶진 않다 이거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전략. 예. 이게 이제 사회적 태만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무임승차 전략. 예. 공짜로 차에 타겠다 이거죠. 예. 남의 노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노력을 아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무임승차 전략. 이거 재밌죠. 이게 뭐냐면은 나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보니까 딴 애들이 열심히 안 하네? 이거 뭐야? 나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 이것이 나만 소용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에이 나도 열심히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반무임승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모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러한 사회적 태만이나 동기의 손실 현상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팀 스포츠인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뭐 개개인의 그 책임감을 이렇게 일깨워 줘야 되고 어,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든가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게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예. 자, 이 링겔만의 줄다리기 실험 이건 뭐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니드퍼의 주의 유형 뭐 이게 이제 니드퍼라고 하기도 하고 뭐 나이드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내용이지 그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주의 집중 이거에 대한 어떤 유형을 예, 그 개발한 사람인데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좁고 넓은 게 있고 내적 외적이 있습니다. 그 안과 밖 그리고 좁고 넓은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협의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부 합쳐서 네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B, C, D가 있는데 이렇게 그 십자로 표시를 이제 수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예, X축, Y축으로 가가지고 이 왼쪽 위에 예, 왼쪽 위가 이제 A예요. 거기서부터 예, 여기가 이제 넓고 외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 판단에 관한 것이에요. 뭐 농구 선수가 공을 들고 드리블을 하다가 내가 패스를 어디다 해야 되지? 예, 패스할 곳을 찾는다. 뭐 이런 거 예, 상황 판단이고요. B는 이제 그 다음 그, 그 X축, Y축이 있으면은 그 오른쪽 위쪽이죠. 예, 그 이쪽이 이제 좁고 외적인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분석과 계획에 관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C는 이제 오른쪽 아래쪽이죠. 예, 그 X축, Y축이 있으면 오른쪽 아래쪽. 예, 여기는 좁고 내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외적 단서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공과 사람 뭐 이런 것들 힌트 이런 걸 말하고요. D는 이제 그 왼쪽 밑에 쪽이죠. 예, 넓고 외적인 내적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심리적인 걸 말해서 어떤 이미지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예,
그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에 뭐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써주시기 바래요. 사격 시합에서 오로지 표적을 바라보고 조준하고 있다. 이거는 이 A, B, C, D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예, 예, 이것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시험에. 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배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면서 상대 진영을 살핀 뒤 빈 곳을 확인하여 그곳으로 서브하였다. 이런 경우에 이게 보통 두 가지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주의 유형이 나왔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원래 A에서 시작해서 예,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진영을 살피고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 이러다가 아 저쪽이 비었구나. 예, 그러니까 절로 넣어야겠구나. 예, 분석과 계획 이래서 이제 A에서 B로 갔다 이렇게 이게 2021년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니드퍼 혹은 뭐 나이드퍼의 주의 유형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예. 그렇다면 이 주의 집중에 대해서 뭐 이건 이제 이 나이드퍼에 대한 이론은 아닌데 이제 이거하고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집중력 혹은 주의력을 향상시킬 거냐.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적정한 각성 수준을 찾기. 예. 그리고 루틴 개발. 뭐 루틴이라는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 예. 그 자기에게 맞는 루틴을 개발하고요. 또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컨트롤인데 조절이라는 게 어, 이게 이 세상 일에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조절할 수 없는 거에는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날씨가 비가 오는 날 경기가 되게 잘 돼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아 비가 와야 될 텐데 안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 내가 전날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스파게티를 먹으면은 이상하게 경기가 잘 풀린다더라. 뭐 그게 뭐 루틴일 수도 있고 징크스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 내가 그 경기 전날 뭐 10시간 이상 잠을 자면은 내가 컨디션이 좋더라. 그러면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답으로 나왔던 게 실패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이거는 예,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아, 내가 이러다가 내일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뭐 이런 걱정을 미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예. 위에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마지막 홀에 있는 해저드가 마지막 홀에 해저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상하게 잘 안 될 것 같아. 막 불안해.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전 홀도 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의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츠와 포스너의 운동학습의 단계.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3번, 4번 정도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운동학습의 단계를 3개로 구분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인지, 연합, 자동화. 예, 이렇게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라는 거는 뭔가를 이제 깨닫고 배우고 이런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연합은 이게 합동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동화. 그냥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어떤 걸 배울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배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 연합의 단계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그거를 예, 밑에 나옵니다. 예. 하나하나 보시죠. 인지 단계에서는 뭘 하느냐? 기술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이게 어떤 기술인지 배우고 뭐 규칙이라든가 예, 그 메커니즘 이런 걸 배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 하는 전략을 개발을 합니다. 연합 단계에서는 과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선택해서 이런 전략이 내가 있으니까 이걸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되더라. 잘못된 수행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뭔가 시행착오 같은 걸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자동화 단계에 이르르면은 예, 어떻게 돼요?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하도 연습을 많이 했더니 막 눈 감고도 하겠어. 뭐 이런 거죠. 예. 동작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동화가 되는 거죠. 마치 기계처럼 예. 저절로 그냥 탁탁 되는 거예요. 예. 그 농구 선수들 보면은
그 자유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눈을 가리고도 자유투를 굉장히 잘 성공시켜요. 그런 선수들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보다 이제 그 주의할 것이, 예, 주의가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그냥 뭐 눈 감고도 합니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주의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 이거 할 때는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뭐 하도 연습을 많이 했더니 이제는 그냥 저절로 되더라. 자동적으로 되더라. 이거죠. 인지 연합 자동화. 이렇게 됩니다. 차례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차례와 그 각각의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 개념 자체가. 예.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감각,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이거는 그러니까 운동 학습 이론의 정보 처리 단계라는 그 비슷한 이론이죠. 이것도 말하자면 운동 학습의 단계 같은 거니까. 예. 비슷합니다. 이게 감각, 지각이 인지와 비슷하고, 반응 선택이 연합과 비슷하고, 예, 반응 실행이 자동화와 비슷하죠. 예, 이거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이론이 있다, 이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번스타인이죠. 예. 번스타인이라는 학자가 또 주장한 운동 학습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다 운동 학습 단계에 관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주장한 그 이론에서는 자유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자유도라는 게 그 위에서는 어떤 주의가 필요한 건데, 그 자유도가 처음에는 없죠. 왜냐하면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죠, 자유도가. 예.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으니까, 자유도가 풀리고 결국에는 이제 반작용을 활용해서, 예, 그 한다. 이게 이제 번스타인의 운동 학습 단계 3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차스카, 예, 프로차스카의 운동 행동 변화 단계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5단계가 있어요. 무관심, 관심, 준비, 실천, 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이제 이 순서가 나오진 않는데, 대체로, 예, 순서는 뭐 보시면 알겠죠. 무관심 하다가 관심이 생기고, 준비하다가 실천하고, 그걸 계속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각각의 단계의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뭐 무관심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뭐 준비 단계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6개월 단위로 보통 합니다. 뭐 6개월 동안 뭐 한 번도 안 했다, 무관심이고요. 6개월 내에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관심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개월 단위로 돌아간다, 뭐 이거를 알아두시고 한번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그 운동 학습 단계 이론인데,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피치와 포스너의, 예, 그 3단계 인지 연합 자동화 단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반두라라는 학자가, 예, 개발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을 영어로 이제 self efficacy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그 개인적인 신념을 말해요. 예. 이게 그 뭐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다 그 광범위하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그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요. 예, 아래에 나오는데, 자, 어떻게 생기느냐?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그 요인이 뭐냐면 성공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져보라고 하잖아요. 예, 뭐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경험을 해본다. 뭐 그런 거 별거 아니지만 그런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으로 가는 그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뭐 농구 선수인데 3점 슛을 잘 던지고 싶어요. 경기에서 성공시키고 싶은데, 연습 때 그 3점 슛을 굉장히 잘 던져서 10개를 던졌는데 뭐 8개, 9개 넣어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습 때 잘 넣어봤으니까, 물론 이게 시합 때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나는 3점 슛을 열심히 연습했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스스로 효능감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뭐 작은 성공의 경험이죠. 예. 연습 경기에서 뭐 잘해봤다든가, 물론 뭐 그게 연습 경기에서 내가 25점을 넣었다, 뭐 농구 선수인데, 그러면 물론 이게 정식 시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 팀을 상대로 그 연습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봤다, 자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 경험,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느 대학교 뭐 야구 선수인데, 예, 우리 학교 선배 A 선배가 이번에 프로팀에 지명을 받아서 입단했다. 그러면 저 형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자신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가 무슨 뭐 어려운 시험에 붙었다 그러면 그 플래카드 붙여놓고 막 이런 게, 예. 그 여러분들한테 그 대리 경험을 주는 거죠. 이 사람도 성공했으니까 같은 학교 다니고 있는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예. 그런 얘기죠 이게. 언어적인 설득, 칭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피그말리온 효과,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칭찬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그동안 잘해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코치가 이렇게 예, 설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정서적인 각성, 명상, 자기 최면. 뭐 명상은 경기 전에 명상을 루틴으로 하는 선수도 있고, 자기 최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네 가지를 통해서 크게 자기 효능감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제 성공 경험이 나왔었습니다. 시험에. 예. 그 다음에 불안과 운동 수행의 관계. 자, 이게 중요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뭐 해마다 하나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불안하면은, 예, 운동 수행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뭐 불안해서 꼭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불안은 오히려 긴장감을 높여줘서 뭐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거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는데 추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행력이 증가한다는 이론인데,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각성 수준이 높아져 수행력도 높아져. 그러면 뭐예요? 언뜻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그 좀 복잡한 상황이나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조금만 비틀어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설명력이 부족해서 중요하지도 않고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역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름이 역유 이론이냐면은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U자가 알파벳 대문자 U자예요. 영유 이론 이렇게 얘기할 때. 예. 근데 역유니까 그냥 유가 아니고 역유잖아요. 뒤집어 놓은 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U자를 뒤집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컵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학에서 이 U자가 합집합인데 그게 아니라 교집합 모양처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림을 그리십시오. 무슨 소리냐면 이게 각성의 수준이 높아져요. 예. 그러면은 수행력도 따라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수동이론이란. 그쵸?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는 따라서 증가를 하는데 그게 어떤 정점에서 딱 그 기준으로 삼아서 그때부터는 각성 수준이 올라가도 수행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 U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그 컵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뭐 말하자면 무슨 뭐 저기 그 종 모양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게 역유 이론 혹은 역유 가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정 수준이 어디냐, 예,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예. 역유 이론에 대해서 그 개념을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왜 이게 하필 역유 이론이냐? 예. 그 이유가 이 모양이 역유자 같이 생겨서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카타스트로피 이론 혹은 격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타스트로피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인데 이게 그 이게 폭망한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명사인데 카타스트로피. 예. 뭐 요즘에 하는 말로 폭망이죠. 폭망. 쫄딱 망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무너지는 거 이렇게. 예. 자, 이게 왜 그럼 격변이라는 건 뭡니까? 격하게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그냥
이게 예상할 수 있게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게 푹 무너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인지 불안이 높아져요. 예, 그러면은 생리적 각성이 증가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운동 수행도 점차 증가를 하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적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수행이, 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급격한 추락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급락이죠. 예, 격변하는 거죠. 급격한 추락이라는 게 격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푹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역류 이론에서는 그래프가 일정하게 올라갔다가 일정하게 떨어졌거든요. 정점을 찍고. 예, 그러니까 U자 모양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됐었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는 이게 U자 모양으로 올라가다가 역류자 모양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무너질 때는 그냥 확 무너져요. 올라가는 것 같이 그 속도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푹쭉 짜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카타스트로피가 되는 거죠. 한자로 얘기하면 격변이고. 예. 그래서 이거 그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 자, 그리고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선수는 자신만의 고유한 불안한 수준이 있다는 이제 주장이에요. 예. 그리고 다차원적 불안 이론이라는 것은 이 불안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일차원적인 게 아니라 다차원적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인지적 더하기 신체적 차원이다 이거예요. 예. 인지적 차원도 있고 신체적 차원도 있어서 각각이 예, 수행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예. 심리 에너지 이론 이거는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심리 에너지의 관계 속에서 뭐 수행 결과를 파악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는 역류하고 카타스트로피가 제일 잘 나오는데 아마 2021년 시험에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예. 그냥 뭐 어려울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루틴. 자,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예. 자주 나오죠. 종종이 아니라. 자, 여기서 루틴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분들 뭐 아실 텐데 이거를 늘상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늘상 하는 어떤 행동 혹은 뭐 생각도 포함할 수 있죠. 예. 그건데 여기 보시면 이 루틴이라는 게 ROUTE 이게 이제 루트 혹은 라우트라고 발음을 해서 이게 어떤 가는 길을 말합니다. 예. 특정하게 가는 길 이런 뜻이에요. 라우트 혹은 루트. 뭐 이게 이제 미식축구 풋볼에서 있잖아요. 예. 그 와이드 리시버 있지 않습니까? 그 패스를 받는 그 와이드 리시버하고 그 공을 던지는 쿼터백하고 이제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이 작전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돌아서 일로 뛰어가서 이렇게 받는다. 이제 그거를 그 가는 길 이거를 이제 루트라고 하거든요. 라우트라고도 하고 발음하기도 하고 예. 그거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해놓은 길, 뭐 방식 이런 뜻입니다. 예. 스포츠에서는 특히 이게 이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일관적인 습관을 말하고 이게 뭐 그래서 징크스 혹은 미신 이거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은데 예. 선수 개인마다 고유의 동작이나 절차가 있어요. 그 유명한 게 많죠. 뭐 이치로 선수가 예전에 야구 선수 타석에 들어서면 항상 하는 그 왼쪽 어깨를 이렇게 탁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방망이 한번 돌리고 뭐 그거 있죠. 예.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예. 이게 왜 합니까 이거를? 예.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불안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달라져도 편안함을 유지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그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조심할 거.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요인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거는 루틴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거는 예, 그거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예, 아까 얘기했죠. 날씨 같은 거. 예. 나는 바람 많이 부는 날 경기가 잘 되던데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안 불지?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겁니다. 시합 당일에 수정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리죠. 2019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시합 당일에 수정하면 그건 루틴이 아니죠. 예. 그 무슨 루틴이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예. 그렇게 바뀌는 건 루틴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예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메시라는 축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리오넬 메시 그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예. 이 선수가 페널티킥을 찰 때 항상 같은 동작으로 준비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뭐 공을 놓고 몇 걸음 움직여서 뒤로 갔다가 뭐 찬다 뭐 이런 그게 쭉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나왔죠 시험에. 예. 답은 루틴 이게 답이었습니다. 자, 루틴과 비슷한 게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심상이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미지에다가 이제 RE를 붙여서 RY를 붙여서 예, imagery 해서 이제 심상 예, 마음의 도장이죠. 마음의 그 그림 도장이 아니고 마음의 그 그려놓은 그림 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감각을 활용합니다. 반드시 그 시각만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여기 나왔죠 밑에 시각만을 활용한다? 아닙니다. 예. 뭐 청각, 후각 다 활용할 수 있어요. 3D, 4D예요. 예.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과거의 성공 경험을 회상하거나 아까 그 효능감 높일 때, 셀프 에피커시 높일 때 예,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과거의 성공 경험을 회상하는 것도 좋고 또 미래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그리면서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거 이게 이제 이미저리 혹은 심상이다 이거죠. 예. 루틴과 비슷한데 좀 다르죠. 예. 자, 그 다음 와이너의 귀인 이론.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그 귀인 이론이 뭐냐 이제 그 말뜻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뒤에 이제 뭐 파지 이런 거 할 때도 얘기할 텐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뭐 귀인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귀인이 뭐냐 그러면은 그 말뜻을 모르면서 쓰고 있어요. 그거를 학생들이.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귀자는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 뭐 귀성객, 뭐 귀향 할 때 그 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때 귀향 그러잖아요. 예, 뭐 회귀한다 이럴 때 그 귀자예요. 이는 원인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원인을 뭘로 돌리느냐 이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원인을 찾아서 그걸로 생각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attribution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인간이 성공하거나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이후의 행동 양식까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그 귀인 이론입니다. 예. 귀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원인을 찾아서 간다는 얘기죠. 원인으로 돌아간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세 가지 큰 그 범주가 있어요. 안정성, 인과성, 통제성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에서는 어, 안정적 혹은 불안정적 이렇게 그 원인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인과성은 내적, 외적 이게 이제 그 내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외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리고 통제성 이건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로 구별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6가지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탁구 선수 A는 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상대 선수의 능력이 자신보다 더 우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이거는 예, 이 세 가지 범주에서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한 거냐, 예, 뭐 혹은 뭐 인과성에서 어떤 거에 해당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예, 나왔었고요. 예. 자, 그리고 수영 교실에 참가하는 A 씨는 예, 다른 참가자들보다 수영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래서 기술 습득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난 수영을 너무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난 안 되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결석을 하고 뭐 그만할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떤 원인의 그 자신의 실패를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지 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답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 찾아보시면 그 답은 알 수 있는데요. 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게 연습 문제이자 기출 문제니까 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인 이론, 뜻이 뭔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팀 구축 프로그램 개념 모형. 이게 어떨 때는 팀 구축이라고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팀 빌딩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축이 빌딩이에요. 짓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쌓아서 올린다. 그래서 이 모형에는 세 가지 그 단계로 갑니다. 첫 단계가 선행 변인 단계고요. 여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집단 구조 그리고 집단 환경이 있는데 집단 구조라는 거는 역할의 역류성.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뭐냐. 내가 감독이고 코치고 뭐 선수고 트레이너고 이렇다면은 내 역할은 이거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죠. 그게 만약에 정확하지 않으면은 서로 이게 헷갈리고 또 겹치거나 아니면 서로 미루다가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규범과 리더십. 규범이라는 거는 뭐 규칙 같은 거죠. 뭐 안 했을 때뭐 벌금을 어떻게 매긴다든가 이런 거. 리더십. 이런 것들이 집단의 구조에 해당하고 집단의 환경은 뭐 근접성, 독특성, 그 성격 같은 거죠. 집단이 어떤 성격이 있냐, 뭐 어떤 위치에 있냐, 어떤 환경에 있냐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화살표가 이 두 개의 동그라미가 화살표가 하나로 모여서 밑에 그 과정 변인으로 내려가요. 이 과정 변인은 어떤 것들이냐면 협동, 희생, 목표, 상호작용, 의사소통과 같은 팀의 어떤 과정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팀이 굴러가죠. 이제 그러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기도 하고 서로 친해지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과제나 사회적인 응집력 이거죠. 응집력이라는 게 하나로 뭉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수행 향상에 대한 장애를 극복한다. 뭐 이게 이제 그 모형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개념을 제가 이걸 표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한데 그러니까 위에 집단 구조, 집단 환경을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 화살표를 하나로 모아서 과정 변인으로 내려보내고 그 과정 변인의 전체를 화살표로 내려서 결과 변인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참 말장난 이런 거는 정말 그 안타까운데 전이 검사와 파지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 말장난이에요. 전이라는 거는 옮기고 이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 전학 가는 거 이런 거. 그게 트랜스퍼예요. 옮기는 거 이렇게 물건을 한 군데 있다가 딴 데로 옮기는 거 이게 트랜스퍼죠. 이자가 전이할 때 이자가 이사 간다, 뭐 이주한다, 이민 간다 그럴 때 이자예요 이게. 전이 검사. 그래서 이게 뜻이 되게 쉬워요 이거. 전이 검사라는 건 뭐냐면은 자 하나를 배웠어요. 어떤 기술을 배웠는데 이 기술을 내가 여기 말고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서도 할 수 있을까? 이걸 검사하는 게 전이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배웠는데 배영을 배웠어요. 근데 풀장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배영을. 근데 바다에서도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같은 물이지만 수영장하고 바다는 좀 다르잖아요. 날씨도 다르고 또 물의 온도라든가 또 파도도 치고 이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긴장도 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지 한번 검사해 보자. 수영장에서 배운 기술을 바다에서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전이 검사예요. 이 개념 이해하시겠죠? 뭐 다른 예를 들자면 뭐 테니스에서 뭐 클레이 코트에서 연습했던 기술을 뭐 잔디 코트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전이 검사가 되겠습니다. 파지 참 이런 말 어렵죠. 파지 이 파지가 일단 이 단어의 한자를 보십시오. 물론 뭐 한자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 파지 할 때 두 글자 모두 왼쪽 부분을 보세요. 한자의 왼쪽 부분 그 부분이 손숫자거든요. 이게 손숫자의 무쇠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파지라는 게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요즘에. 제가 이제 30년 전에 정확하게 30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그 훈련소에서 이제 그 조교한테 배울 때
조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예. 뭐 훈련병들한테 소총을 파지할 때는 이러면서 이제 그게 뭐예요? 소총을 이렇게 잡을 때라는 얘기죠. 예, 파지라는 말을 그렇게 썼어요. 예. 제가 그때 말고 이 파지란 말을 써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 사실 이 말은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요즘에. 근데 왜 이런 말을 지금도 이런 그 교과서나 학술 용어로 쓰느냐? 이거는 이런 그 체육 용어, 뭐 체육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문들의 그 용어들이 그 일제 시대 때 그 정해놓은 한자 용어를 그냥 그대로 계속 쓰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파지라는 말은 지금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뭐 굳이 계속 이렇게 써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냥 뭐 근데 뭐 그렇다고 다른 말로 짓기도 지금 좀 그렇고 그래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지는 뭐냐 뜻이 리텐션입니다. 리텐션. 계속하는 거예요. 하던 거를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잡고 있는 거죠. 파지 손으로 잡고 있는 거니까. 리텐션이란 단어는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이게 동사가 retain이에요. retain. R-E-T-A-I-N. 예. retain의 명사가 retention이거든요. 근데 그 tain, 이게 이제 라틴어로 테네레인데 오늘 별거 다 합니다. 예. 테네레라는 게 어근이 라틴어로 홀드라는 뜻입니다. 홀드. 홀드가 뭐예요?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손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배웠어요. 뭔가를. 예. 배웠는데 니들 2주 전에 배운 거 까먹었나 안 까먹었나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연습한 기술의 수행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검사. 그러니까 뭐 유지나 파지나 그게 그거예요. 예. 예. 멤버 유지. 예. 어떤 분 논문의 제목이죠. 예. 멤버 유지. 예. 그게 그 유지가 파지입니다. 예.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지 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별것도 아닙니다. 예.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전이 검사도 나온 적 있고 파지 검사도 나온 적 있고. 예. 근데 파지가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그 망가진 종인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하여튼간 뭐 예.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연습 방법의 종류 이것도 나오잖아요 시험에. 근데 구획 연습과 무선 연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획 연습은 이게 영어로 이제 블락드. 예, 그래서 할당된 시간 동안 그 같은 과제를 순차적으로 제시해서 연습하는 것이 이제 블락드죠. 예. 뭐 첫 번째 시간에는 요것만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요것만 하고 세 번째 시간은 요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무선 그러면 이게 무슨 와이어레스인가 뭐 그럴 텐데 예. 영어를 보면 더 쉽죠 오히려 이게. 예. 참 희한합니다.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쉬워요. 예. 랜덤 랜덤 그러면 딱 알아요 학생들이. 그렇지 랜덤이야? 랜덤이구만. 그렇죠. 무작위. 예,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하위 요소들을 무작위로 연습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고 이게 이제 영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구획 연습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구획하고 가로치고 블락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요 두 개에서 이제 이어지는 게 맥락 간섭이라는 게 있는데 학습 자료와 학습 시간 중간에 어떤 사건이나 경험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뭐 뭔가가 있어서 이게 기억이 안 나고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가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어, 갑자기 이제 밖에서 불러가지고 나갔다 오면은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예, 그런 걸 이제 맥락 간섭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 가끔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이제 딴 얘기하다가 야 우리가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뭐 이런 거 예, 그런 겁니다. 자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이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휴식 시간이 연습 시간보다 긴 연습 방법은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어려워요. 예, 의외로. 예, 그래서 집중 연습은 연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해서 양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휴식 시간이 연습 시간보다 길고 예, 질을 위주로 하는 것. 예, 분산 연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숙련자에게 적합한 연습법은 둘 중에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양보다는 질이겠죠. 숙련자들은. 예. 그래서 분산 연습 뭐 이렇게 예,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요게 2021년도 시험에 굉장히 어렵게 냈더라고요.
여긴 제가 안 써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2021년 시험에 이걸 어떻게 어렵게 냈는지. 예, 시험 문제를 갈수록 어렵게 냅니다. 이 교수님들이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스포츠 심리 상담 절차. 심리 상담에 관한 문제도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초기, 중기, 후기로 해서 이제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초기에는 친밀한 관계 및 신뢰감을 형성한다 이거죠. 예. 이게 뭐 지도자와 선수라고 할 수도 있고 상담자와 아니 그 상담사와 뭐 상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처음 만났으니까 되게 그 서먹서먹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고 어? 저 사람이 진짜 자격 있는 사람인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그, 예, 그 스몰 토크를 하죠. 뭐, 아유, 뭐 어떻게 뭐 오늘 뭐 날씨는 어떻습니까? 뭐 요새 뭐 운동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밑밥을 좀 깔다가 신뢰감을 형성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 용어로 전문 용어로 라포라고 합니다. 라포. 예, RAPPORT. 예, 그래서 라포라는 말이 있고요. 그거를 물어보진 않을 텐데 하여튼간 예, 신뢰감이 형성 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중기가 되면은 상담실뿐만 아니라 훈련장이나 경기장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후기. 후기에는 면담이나 질문지 등을 통해서 초기의 목표를 평가하기도 한다 뭐 이거죠. 예.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간. 예. 자, 근데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상담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선수에게만 실시하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렇게 뭐뭐에게만 뭐뭐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한정되고 제한되게 나오는 거 그런 건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쎄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원하는 선수한테만 하지 뭐 이렇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죠. 예. 선수에게만 실시하면 안 되고 예, 뭐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왜 하냐 이거죠. 심리 상담이라는 거를 할 목적은 기본적으로 경기력도 향상시키고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줘서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예, 그런 것이 목표다. 그리고 이 상담을 할 때는 그 상담의 전 과정을 미리 안내해야 돼요. 내가 이런 걸 할 거고 앞으로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뭐 괜찮으시겠어요? 뭐 괜찮으시겠어요? 뭐 예,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거 예, 안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할 거다. 예. 자, 그리고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및 보여줘야 할 태도 이런 거는 자 보시죠.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제 스포츠 및 사회 전반에 대한 통번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뭐 상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하고요. 전문성이나 스포츠도 알아야겠죠. 스포츠 상담사니까. 예. 심리학 상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스포츠를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얘기가 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인 관계 기술. 그렇죠? 그 대화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라든가 편안함을 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경청,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예. 경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표정이나 외모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뭐, 손톱을 뜯는다든가, 예. 밑에를 바라보고 있다든가, 표정이 어둡다든가, 이럴 때 힌트를 얻어야죠. 얘가 뭔가 불안하구나, 뭐라든가. 자, 근데 매니로 가보세요. 비밀 유지를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요거 좀 애매하죠. 비밀 유지를 하긴 해야 돼요. 사실 선수가 굉장히 내밀한 부분을 털어놓잖아요. 이 심리 상담을 할 때는. 네. 그런데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선수가 뭐, 뭐 아주 안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코치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 습관적 뭐 상습적으로 그걸 이제 털어놨단 말이에요. 심리 상담사한테. 예. 그랬는데 그거를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 내가 비밀 유지해줄게. 이러면 안 되죠. 그건 범죄니까 그건 신고해야 됩니다. 그건 예.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런 경우에 예.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상담 무슨 뭐 규정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거를 그냥 알고
말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거 아마 말 안 한 사람도 처벌받을 겁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예.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뢰 형성 기술.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냐.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내담자를 향해서 앉기.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너의 얘기를 내가 귀담아서 듣고 있다, 열심히 듣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개방적 자세, 뭐 비슷한 얘기고, 또 적절한 시선, 뭐 눈을 마주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예. 딴짓하고 있으면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등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까지고요. 뭐 여러분들 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벼락치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잘 정리하셔서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라고, 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이제 올해 2022년도에 합격하셔가지고 예, 뭐 다시는 저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시험이 끝난 직후에 이제 여름방학 되기 전부터 아마 그 과목별로 좀 자세하게 그 이 비디오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혹시 다시 오시는 분들 오시 마세요. 예, 다시 오시게 되는 분들은 그때 뵙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 좋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셔가지고 예, 합격하셔서 다시는 이 저를 만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 노력한 만큼 예, 그 성과를 얻으시기를,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빌면서 예, 2022년도 그 시험 전에 만드는 절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예,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